안녕하세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의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주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정말 인터넷에 요새 너무 핫한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10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신사임당님을 특별 모셨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이 지금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계기가 결혼이었고 네. 와이프랑 좋아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생활 수준이 결혼 전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쵸? 케어를 해줬을 거고. 근데 딱 그 순간 결혼하고 같이 반지하에서 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또 애 태어나면서 좀 더 그렇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번다라는 거는 결국 뭔가를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됐건 뭐 재화가 됐건 그러니까 물건이든 뭐 내가 뭐가 됐건 그 사람이 만족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족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뺏는 거는 그거는 강도죠. 네. 완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근데 창업하려고 할 때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창업할 때. 네. 네. 누군가의 어떤 확실한 한마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창업할 때. 네. 뭐 창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시작을 못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의 집에 처음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저 어렸을 때 강릉에는 단오장이 쓰거든요. 근데 단오장에서 항상 제일 재밌게 갔던 데가 귀신의 집이에요. 근데 어릴 때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무서웠는데 매년 가니까 그게 공포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바하는 게 내가 아는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귀신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깜깜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섭지만 그 경험이 쌓일수록 결국 여기 끝에 출구가 저기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 과찬이세요. 무의미한 행동을 목표로 삼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맥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축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내가 저축을 한다라는 게 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명확한 로드맵이 있고 거기에 목표가 있고 거기에 결론이 있고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 저축이라는 씬이 필요해. 그럼 그건 넣어야죠. 예. 근데 목표가 없고 맥락이 없이 어떤 행동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는 저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전체적인 구성을 다 짜야 된다. 목표에 대한. 이번 청춘 스마트 클래스 신사임당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편에서는 자본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맞게 어떻게 현명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사임당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만 높게 잡는다면 매번 실패하는 거라고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외에도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도드라졌던 점은 우리 사회자분의 진행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분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회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적절한 리액션과 적절한 질문들. 네, 그래서 참 몰입감 있게 잘 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저 같은 경우 이메일로 출연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구나.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요즘에 알게
됐어요. 여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는데, 가난을 벗어나는 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원래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남 얘기 듣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뒤에 이제 암막 커튼 같은 것을 치고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강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참 편안하고 좋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편안한 분위기는 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자본만을 추구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또한 가난이라는 건 사람마다 상대적인데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이 이루어진 건 아쉬웠습니다.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아주 청명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야, 난 복잡한 도심의 빌드숨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며 추억을 쌓는 강원도 여행. 언제 와도 저한테는 편안하고 참 즐거움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원 영동 지방의 시골 마을을 한번 제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구문소 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판토방 체험이나 고추장 만드는 프로그램, 무슨 명상하는 프로그램, 골고루 있습니다. 체험장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즐거운 줄도 몰라요. 개복숭아 고추장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개복숭아 고추장? 예. 야, 모든 음식은 이 장맛이라고 그러는데, 예. 구문소 마을에서 이렇게 개복숭아로 고추장 담근 먹어요? 저희 마을은 개복숭아를 좀 많이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개복숭아 청이 들어간 이 고추장 맛은 또 어떨까요? 개복숭아 청이 들어가니까 다른 맛이네 또. 빛깔도 양손을 아랫배 앞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네, 손을 펴주실게요. 자,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 눈을 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마음이 참 평온해지더구만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작은 서원이 보이네요. 관찰사로요, 강동지방에 왔어요. 아, 관찰사. 오셔가지고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다 굶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예. 그래 와보니까 창고에는 비축미를 쌓아놓고는 풀이 미지 못해요. 우선 사람 살려놓고 본다 해가지고 덮어놓고 있고, 왕의 명이 없고는 그 창고 문이 열지 마거든요. 예. 이분은 무조건 하고 문이 열고 그 비축미를 꺼내가지고 다 미게 살렸어요. 평화로운 이 마을엔 사실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거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 속에서 늘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종소리에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여기다 붙였어. 아, 종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갈아놓고. 여기서 종을 쳐버렸군요. 네, 추. 어. 그때는 사이렌이 없었대. 그렇지, 총 쳐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그때 이제 그게 비상 상황으로 네. 모든 걸 알려줬던 거죠. 그 비상상. 총 쳐가지고. 강원도의 못에 대해서 그 고장을 탐방을 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탐방에 있어서는 또 현대화된 쌀로 만든 피자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시대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 농산품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 칼질이 좀 서투네요. 요즘은
다양해 피자가 종류도. 네 피자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이거요? 그냥 무슨 이름이 있나? 그냥 쌀 피자로 그냥 불리고 쌀 있거든요. 피자로? 네. 오. 네, 금문소 관광단지에 예.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네. 근사한 마차에 몸을 실어보았습니다. 자, 마차를 타고 달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또각또각 말굽 소리가 마을을 울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농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 이런 활로 개척에 관해서 비대면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 아이템 같은 게 프로그램적으로 약간 나타나와 있으면 요 프로그램을 보시는 그 농부나 뭐 관계자분들이 활용하여서 전국적으로 농산물 판매나 또 지역의 관광 명소를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소개를 해줬으면은 뭔가 그 체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여행을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이 가도록 이제 만드는 게 저희 프로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도에다가 그 지역의 위치를 같이 표시를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hear he had cancer. I hear he have yellow fever. Something in his B급 점수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날로 같은 남자 에디펀지. 가족의 탄생, 가슴으로 낳은 사랑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보라보라를 찾은 특급 게스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 입양 가족 모임의 대표인 강원 입양 한사랑의 대표 나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입양 가족 연대 홍보팀장을 맡고 있고요. 강원 입양 한사랑의 회원으로 있는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체는 저쪽이 더 큰 것 같은데. 강원 입양 한사랑회는 이제 입양 가족들의 자조 모임이에요. 그래서 네. 친목 위주의 모임이고요. 전국 입양 가족 연대는 입양법이나 입양 정책을 이제 목소리를 내는 단체예요. 조금 다른? 네, 좀 성격이 달라요. 뭐 섭외 전화 받고 뭐 한 번에 오케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오케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입양 가족 대표도 하고 있지만 네. 한국 입양 홍보회라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강의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좋네요. 저는 입양을 늘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는 또 입양이 또 잘 안 된다는 뭐 그게 있는데 두 분 다 남자아이를 입양하셨잖아요. 어떻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10년간 아이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다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급했어요. 저는 빨리 이제 아이를 입양을 결심했으니까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들, 딸 상관없이. 네. 그리고 또 막상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낳았을 때 딸아들 선택 못 하잖아요. 그치.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빨리 진행하자. 입양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당연히 까다롭지 않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2012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달라요. 2012년부터는 입양 특례법이 발의가 되면서 입양 특례법은 일단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가 자기가 출생 등록을 해야 돼요.
미혼모가 네. 미혼모가 출생 등록을 해야지만 입양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입양 부모도 또 예전에는 입양이 그냥 신고제였는데 그 12년 이후에는 허가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입양을 허가를 해요. 근데 이 법의 첫 출발이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가족 부모가 될 사람을 이제 검증을 많이 하는 거죠, 자격 검증을. 근데 조금 성장한 아이들에 대한 입양도 있잖아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입양 대상 아동은 아니에요. 그치, 지금 생각만 봐도 지금. 네네네. 생모가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 미혼모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아니죠. 예, 부모가 있지만 양육이 힘들어서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입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몰랐던 입양 특례법이라든지, 평소에 그냥 입양을 그냥 하면 파양이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송을 보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를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B급 라디오 보라보라의 좋았던 점은 이제 거기에 계신 패널들이 이제 직접 경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가 쉬웠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뭔가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나유경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우리 아기 돌 때 이게 돌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네. 만들 때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하다가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우리 아들 처음 그 20일 된 아기를 그 기관에서 데리고 나올 때의 그 느낌하고 너무 똑같은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입양을 하기 전과 후가 제 어떤 삶의 어떤 그게 변했거든요. 전환점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좀 비타민 같았어요. 왜냐면 집안에 활기가 넘쳤고 그리고 딸도 혼자 외로웠던 거기서 벗어났고 아빠도 집에 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비타민 같은 우리 아들이 왔다는 의미에 비타민 같은 존재고 되게 해피바이러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 노래에도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다음에 그 노래를 한번 가족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들어보시죠.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이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양 이렇게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중간에 노래가 나오는 게 조금 신청곡 부분이 조금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지 않았나. 물론 B급 라디오니까 당연히 노래가 신청곡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딱 나오니까 약간 흐름이 끊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